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입니다. 오늘은 실내 활동이 가능한 맑은 날씨입니다. 어린이는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바깥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우리 꽃들만 나갈 준비 됐나요? 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떻고 이것부터 체크하게 되니까 이제 맑은 공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죠. 저희 어렸을 때 물을 사 먹는 날이 올 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 저희가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대기 상태로 이제 이 아이들이 커가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정말 공기를 사서 마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세먼지가 덮친 대한민국. 지금 여기는 이제 완전히 뻥 뚫려 있는 상황이어서 서해대교가 아주 잘 보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안 보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도심의 고층 빌딩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사상 최악이라는 표현 그대로였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피할 길이 없었고 실내에 있어도 대부분 나쁨이거나 매우 나쁨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이 미세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취재진은 미세먼지를 추적해봤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알수록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미세먼지는 더 어려운 숙제가 됐고 의문점만 쌓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정말 중국에서 오는 것일까? 중국이 미세먼지의 주범인가? 경유차는 왜 단속하나? 경유차 배기가스가 얼마나 나쁜가? 산업계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는 정말 줄어들고 있는가? 취재진은 크게 이 세 가지 의문점을 한 가지씩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은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한 이래 오염도가 가장 높은 최악의 달이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시각에 서울 롯데월드타워 건물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먼저 한 달간의 영상을 빠른 속도로 넘겨보겠습니다. 뿌연 하늘이 대부분이고 파란 하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달 내내 좋음을 기록한 날은 단 사흘뿐. 나쁨이 6일, 매우 나쁨이 6일이었습니다. 특히 3월 5일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역대 가장 나쁜 오염도를 기록했습니다. 맑은 날과 비교하면 대기오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45 마이크로그램, 관측 이래 최고치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초미세먼지 흐름도입니다. 중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차츰 밀려와 지난달 5일에는
한반도 전체가 붉은색으로 뒤덮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이 최고 농도를 보였는데 노란색부터는 저희가 나쁨이라고 하는 그 등급의 농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빨간색부터는 이제 매우 나쁨, 75 이상의 농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그때는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되고 정체되고 다시 또 유입되고 정체되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농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3월 5일 피크. 실제 2월 20일부터 3월 초까지 한국과 중국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고농도를 기록하면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 뒤이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30에서 50%고 이제 고농도 시에는 60에서 한 80% 정도. 18년도 11월에는 고농도긴 하지만 국내 영향이 더 우세한 적도 있었고 이번 이제 19년도에 이제 두 차례의 사례는 북의 영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례별 특징이 있지만 대략 북의 영향이 더 고농도시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BS가 서울대 대기화학 실험실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3월 6일을 기준으로 대기화학 모델링 결과를 이용해서 국내외 오염원의 기여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요인 17%에 불과했고 베이징 29%, 산둥 38% 등으로 중국 북부 지역의 오염물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영향이 한 60% 이상으로 나타났고요. 2월 말쯤에 일단 우리나라에 중국 쪽에서 영향이 왔고요. 그게 다시 이제 돌아가지고 고기압성 순환을 따라서 중국으로 간 후에 3월 초에 또 다시 돌아왔어요. 최소한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만큼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我注意到这2天报道首尔的雾霾达到了就是 PM2.5 的检测已经达到147，但这2天北京好像没这么多。首尔市的污染物主要应该源自于本地排放。 중국의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탓을 하는 한국 여론이 지나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약해지지만 한국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국인은 중국이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서울 상공에 뿌린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중국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바람이 딱 알맞게 불게 하고 또 짙은 미세먼지를 한국으로 보낸 뒤 멈출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하지 않은가? 중국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건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대기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 데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就是你之前来北京，你会看到很多人都会戴着防雾霾的口罩，但现在你看到无所谓 ，OK， 大家去正常出行，然后没有口罩，没有负担，就是空气很好 ，good。베이징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89 마이크로그램에서 지난해 52 마이크로그램으로 5년 새 40%나 감소했습니다.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심각한 오염 수치를 나타낸 날도 2013년 58일이었으나 지난해 15일로 줄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잡기에 팔을 걷어붙인 2013년은 베이징 스모그가 최고 악명을 떨치던 때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는 날이 부지기수, 1년에 140일,
닷새의 이틀꼴로 베이징시는 스모그에 뒤덮였습니다.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자가 한 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污染跟雾霾先战，可不是说要向老天爷先战，还是要向我们自身粗放的生产和生活方式来宣战。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우뚝 솟은 굴뚝이 무너져 내립니다. 맹각탑도 종잇장 구겨지듯 주저앉습니다. 순식간에 가루가 돼버린 굴뚝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공장들이 해체되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중국은 허베이성에서만 수백 개의 굴뚝을 밀어냈습니다. 허베이성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취재진은 대표적인 두 도시를 찾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남서쪽에 자리한 신흥공업지대 스자좌.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집중돼 있는 최대 산업단지입니다. 빽빽한 건물들 사이에 덩그러니 비어있는 공터가 보입니다. 이 지역에 연료를 공급하던 석탄 보일러 시설이 있던 곳. 건물은 텅 비어있고 굴뚝과 연결됐던 자리는 뻥 뚫린 채 검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这边以前是不是有一个烟囱？烟囱。对呀，这块不是咱们新闻播了吗？不是。然后又拆了。然后这个锅炉房就现在就已经没用了呗？啊，没用了。 외부 시설은 모두 철거돼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这是不是都拆了？还是？基本上都改天然气了，应该没有什么烧煤的吧？我是不知道哪有烧煤的。 중국 정부가 석탄 보일러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2017년에만 하루 14개꼴로 굴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세먼지를 절감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장 2명이 잇따라 교체되자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那么像这种情况，我觉得就必须是对于这样的地方官员进行一个非常严肃的追责，以达到就是让所有其他的人都意识到，那么这个环境它已经被中国政府放在了一个跟经济差不多相同位置的地方了。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230km.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 즐비한 굴뚝이 이곳이 중국 고도 성장의 핵심지대였음을 말해줍니다. 탕산의 석탄과 철광석 매장량은 세계 최대 규모. 수백 개의 광산이 굉음을 내던 곳에 이젠 정적만 흐릅니다. 규모가 제법 큰 이 철강 공장은 가동을 멈춘 지 오래된 듯 보입니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가루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这是上班多少年了？上了14年。为啥关呢？这么大的工厂？污染，这个南风很紧，环境污染。哎呀，好几家呢，挺多家呢。小企业
你看小厂子、丰润的，黄山市里儿这不有好几个区的了。小的钢厂，有个微末的，污染严重的。 철강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라와 이곳에 정착했다는 가족. 그런데 공장이 폐쇄되면서 남편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我老公大概从还不到20吧就到钢厂了，毕竟其实对钢厂感情也挺深的，虽然开不了多少钱吧，但是也挺有感情的，情绪肯定也挺低落的。那你老公现在做什么工作？那个跑运输。 하지만 가족에겐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我觉得应该值，因为以后人的健康越来越重要了。因为大环境给人带来伤害可真是越来越大。然后钢厂关掉，虽然说经济好像是就有点下滑吧，但是说对人的身体健康是有一定好处的。 철강 공장의 가동을 제한한 이래 탕산의 공기질은 30% 정도 개선됐습니다. 시민들은 미세먼지의 악몽으로부터 차차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空气不好，不敢出来锻炼了。这2年通过那个国家的管理和治理，空气好了很多。我们大家早起的时候出来以后打会儿拳，锻炼身体，空气很新鲜。 시민들은 정부의 고강도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那么通过这个5年的这个可以说像雾霾针对雾霾的战争吧，那么也可以看到这个结果是确确实实第一场战役打得非常漂亮，甚至超过了预期的达到了目标。那么也可以看到政府不是光说不练，已经实实在在的从咱们生活的每一个角度去切入来做这个污染的治理。 중국 정부가 강한 의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한 결과 베이징과 허베이성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해마다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年全国338个地级以上城市优良天数的比例是提高了1.3个百分点，达到了79.3%。 PM2.5 的浓度呢，是同比下降了9.3%。京津冀及周边地区呢是11.8%，长三角呢是10.2%，丰渭平原呢是10.8%，北京呢是12.1%。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의 대기질은 좋아졌다는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왜 더 높아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미세먼지 현상을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정체 현상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 통계치입니다. 미세먼지는 2002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서서히 줄어들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미세먼지가 다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풍속 또한 2012년부터 느려졌습니다. 연구팀이 바람의 영향을 제거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산해 봤더니 2012년부터 그래프가 아래로 꺾이며 미세먼지 양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은 줄었어도 국내에서 대기가 정체돼 계속 쌓이면서 지난달 초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 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연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는 미세먼지 오염을 더 강화시킨 좀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올 2월 평양 시내 모습. 강변을 따라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갈수기인 겨울과 봄에는 수력 발전을 할 수 없어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북한에도 발전소는 많아요. 발전소가 많은데 뭐 대체로 서 있고 화력이 있고 수력이 있고 한데 수력은 이제 물이 마르면 금방 돌지 못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연료난이 극심해 땔감을 직접 연료로 사용합니다. 다 나무로 떼죠. 나무 석탄 떼고 나무로 떼고 다 그래요. 전기는 없고. 3년 전 미국 나사 연구진이 우리 연구진과 함께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영향이 9%로 베이징이나 상하이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그동안 간과해왔던 겁니다. 국외 미세먼지 영향을 조사할 때 저희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이제 어쨌든 에너지 소비가 있으니까 또 우리랑 달리 석탄의 의존도 높으니까 그 배출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10% 정도 내외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이럴 때 빨리 측정되는 장비라도 우리가 기증을 해주고 측정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어져야 북한의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좀 더 근본적 대책을 구하는데 좀 더 과학적인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미세먼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를 퇴치하는 일에도 국경을 가릴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의 속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중국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관한 우리의 대응 자세를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걸 갖다 너의 문제야 인정해라 하면요. 중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인정 못합니다. 속으로는 알고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인정했다면 더 큰 자기들 입장에서는 곤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범국가기구가 이달 말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많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미세먼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베이징을 다녀온 반기문 위원장에게 우리가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동 대응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찾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상의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한창인 지난달 초 서울시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배기가스를 측정합니다. 전부 내연이 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지금 20%인데요. 넘게 막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를. 그게 아니라 여기는 서울시 51개 지점에선 100대의 CCTV 카메라가 노후 차량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5등급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CCTV는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인데 그걸 찍은 다음에 갖고 있는 이 차량하고 둘이 컴퓨터끼리 이렇게 맞춰봐서 맞으면은 단속 대상이다 아니다 이걸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3일 동안 하루에 약 4,200대 정도 모두 13,000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차량 소유주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는 2,320만 대. 이 가운데 992만 대, 약 43%가 경유차입니다. 이렇게 경유차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클린 디젤을 표명하며 2005년 승용차에도 경유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승용차도 이 경유를 쓰는 차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워낙 비싸진 결과겠죠. 자동차 회사들은 경유차가 가솔린 차보다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친환경 차라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새로 구입하는 디젤 승용차는 10년 전 17만 대에 불과했으나 2012년 30만 대를 넘었습니다. 2015년에는 한 해 동안 68만 대가 넘게 팔려 가솔린 승용차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붐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BMW와 폭스바겐 등 디젤차의 내연기관에 문제가 발견돼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전까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실험실적으로 경유 차량이 실험실 내에서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필드로 직접 나와서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스스로 인정을 한 결과였고, 친환경차로 각광받던 경유 승용차는 이제는 고스란히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에서 관측한 초미세먼지 배출 원인입니다.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0.9%로 가솔린 차량보다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10.9%는 무게를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훨씬 작아서 같은 무게일 경우 입자 개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2012년 세계보건기구는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해 발암물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경유에서 배출되는 그 입자의 수가 워낙 더 많아졌고 큰 입자든 작은 입자든 들어가면 폐에 미치는 그게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그 조직에 암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유발 요인은 같다 이거죠. 그 다음 해인 2013년 미세먼지가 발암물질로 규정된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경유차 배기가스 때문입니다.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의 독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경유 내연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의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의를 해도 되겠다라는 확대 해석을 2013년에 결정을 해서 2013년부터 미세먼지가 결국은 발암물질이다라는 정의들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젤 승용차 판매가 한창일 때 선진국들은 오히려 경유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파리.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프랑스 사회의 극심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정도로 심각해지자 2015년부터
오래된 관광버스와 화물차를 파리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 단속할 때는 시민들의 항의도 많았습니다. On leur passe un message, on leur explique que maintenant la règle s'applique à partir d'aujourd'hui et qu'il va falloir qu'ils trouvent d'autres solutions. Mais on n'est pas dans la verbalisation, on est dans la prévention, dans le message d'avertissement, donc ça se passe bien. Je fais 50 km par semaine, je n'ai pas les moyens de changer de véhicule, donc je continuerai, je prendrai des PV toutes les semaines, puis voilà quoi. 2016년부터 5등급 차량은 아예 시내에 진입할 수 없게 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4등급 차량도 운행을 제한합니다. 모든 사람이 차량 이부제에 참여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간 파리는 서울보다 2배로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그림이 담긴 페트병. 이시하라 전 도쿄지사는 1999년부터 자동차 매연을 페트병에 담아 다녔습니다. 시민들에게 경유차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これ固まっちゃったからこれは粉塵だ飛んでるこんなものを国がですね認めずにほったらかして済むことじゃないでしょうこれ。 우리보다 15년이나 앞서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시작한 도쿄.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 시내에 들어올 경우 50만엔,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정도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소각장, 담배 연기 등 생활 속의 미세먼지까지 세심히 관리한 결과 도쿄의 대기질은 제도 시행 초기보다 48%나 좋아졌습니다. 서울시도 올 12월부터 경유차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5등급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 하지만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3.7%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서울시 전체의 4등급, 5등급 차량을 모두 운행 금지해야 초미세먼지가 27.8% 감소해 선진국처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5등급부터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쿄나 파리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강제 이부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지자단체장은 곤혹스러울 겁니다. 선거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기질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사실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이 경유차 배기가스로 고통을 받는 동안 지방에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통계치를 보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취재진은 초미세먼지를 집중 배출하는 지역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포천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국립수목원이 자리한 이곳은 청정 자연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포천에서 의외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굴뚝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곳도 있습니다. 연기들은 한데 뒤섞여 이 일대를 뿌연 안개로 덮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큰 오염원이에요. 여기가 이제 스팀을 공급해주는 공장입니다, 이게. 여기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은데. 많이 나죠. 네. 저기 보면 쓰레기 있죠? 네. 산업 쓰레기, 저기 SRF라는 겁니다. 저 성상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 포장 이렇게 호로 씌우는데. 그걸 소각해서 이 굴뚝으로 연결 이렇게 나고. 염색이나 섬유 공장이 밀집한 산업지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은 공장뿐만이 아닙니다. 야산에 자리한 폐기물 처리장. 비닐과 플라스틱 등 온갖 쓰레기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처리장 안은 어떨까? 분쇄된 쓰레기들이 수북하게 쌓여 공기 중에 그대로 누출돼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주변으로 날아가기 십상입니다. 이 일대에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 3곳.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도 2곳이나 됩니다. 소각시설이 103톤, 그다음에 하수슬리 소각시설이 40톤,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80톤입니다. 그러니까 80톤, 40톤, 103톤 이 안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지금 학교가 직선거리 10km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 학교, 초등, 우 대학이 한 10개 학교가 있어요, 이 안에. 어둠이 내린 밤. 공장의 기계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선 밤늦도록 가동되는 공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에 설치한 방범용 CCTV.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녹화하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데 녹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카메라는 무엇을 감지한 걸까? 자세히 보니 뽀얀 먼지가 쉴 새 없이 흩날립니다. 먼지바람이 따로 없습니다. 새벽 2시경서부터 2시 반부터 4시 때까지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심합니다.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죠. 도로, 이 앞에 도로에 보면 차량이 뭐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요 앞. 카메라가 이 먼지를 포착하고 자동 녹화를 시작한 겁니다. 밝은 데서는 전혀 안 보이죠. 밝은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게 아침 상황이고. 밝을 때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어두운 밤이 되자 뚜렷이 잡힙니다. 이번 SRF 쓰레기 소각 시설은요, 반입량을 10톤만 떼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 하루에 100톤을 떼는지 200톤을 떼는지 모릅니다. 주민들은 24시간 365일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시설 환경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미세먼지 때문에 밤낮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민들. 실제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로 손꼽힙니다. 지난 3월 5일 우리나라 전체가 최악의 미세먼지에 갇힐 당시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3 마이크로그램, 서울보다 높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눈 따갑고 뭐 숨도 못 쉬겠고요. 머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뭐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역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세워져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앞에서 화력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리라고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고요. 미세먼지 걱정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시설이 가동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는 모두 60개. 화력발전소 한 곳에서 경유차 18만 대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경유차와 함께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포천의 경우 기존 LNG 발전소로 지역 에너지 공급이 되는데도 석탄 발전소를 새로 가동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별법이라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석탄 발전소가 서울 일부분에 있다면 허가가 나겠습니까? 사실상 포천이나 서울이나 서울 시민도 시민이고 국민이고 포천 시민도 시민이 국민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 정책하고는 정말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이죠. 그런 부분이 너무 정말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서남부 평택 역시 미세먼지 집중 배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 대형 선박 한 척이 경유차 5,000대와 맞먹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의 10분의 1가량이 항만에서 만들어집니다. 저 대형 선박이 여기 이제 평택항에 와서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벙커 시유를 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매연, 미세먼지가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평택 지역에서는 그 해수부에서 저 선박에 육상 전력 공급 장치를 좀 설치를 해달라. 평택항과 맞닿은 도로엔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오갑니다. 수출용 자동차를 실어 나르거나 수입한 목재를 나르는 트럭이 대부분입니다. 트럭에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트럭에서 나와서 이제 다 날리는 거죠. 도로변엔 트럭에서 날린 먼지가 쌓여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 서부도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형 트럭들이 이제 쉬지 않고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평택항 자체가 거대한 미세먼지의 발생 오염원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 항만 등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건강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했을 때 공업도시인 울산이 서울보다 사망률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만도시인 인천과 부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산업활동이 많고 그 에너지원으로서 석유계 제품을 많이 쓰는 지역에서 SO2 농도가 높은 거고 거기서는 SO2만 배출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도 같이 배출될 텐데 그 지역의 SO2,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낮은 지역의 미세먼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나쁜 놈이다.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산업 미세먼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화학단지. 한미 공동연구진이 상공에서 오염물질량을 측정해본 결과 한 해 6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등록된 공장들이 스스로 보고하는 배출 신고값은 전부 합해 한 해 2만 톤에 불과합니다. 무려 4만 톤이 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 관리 목록에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업소들은 이제 그래도 많이 규제를 했는데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가 안 된다든지 그런 데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배출 억제 시설을 달기가 어려우니까. 환경부는 숨겨진 배출 업소를 찾기 위해
산업단지 상공에 드론을 띄워 오염물질을 실시간 단속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저희가 드론이라든가 이동 측정 차량 같은 거를 지금 전국에 보급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대기 오염물질을 측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출 부과금을 때릴 수 있는 시스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2019년 말까지는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3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자 정부는 인공 강우 실험에 나섰습니다. 인공비의 씨앗격인 요우드화 은을 구름 속에 뿌려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당시 기대 속에서 서해상 위로 날아든 인공 강우 항공기는 끝내 빗방울을 만들지 못했고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영광 속에서는 약한 안개를 보긴 했는데 관측적 증거로 측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라디오 존대 관측을 하였는데 그 라디오 존대 관측자를 좀 더 정밀 분석을 해보면은 습도 분석 등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초 최악의 미세먼지가 닥치자 이번엔 공기정화시설 설치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 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 설비 시범 설치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계획입니다. 야외 공기정화시설은 중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중국 시안시에 설치된 초대형 공기정화탑 추마이탑. 20층 아파트 높이의 이 거대한 구조물은 부근 10제곱킬로미터 이내, 그러니까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미세먼지를 거르고 맑아진 공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공기정화탑이 인근의 미세먼지를 15% 정도 줄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안 전체를 깨끗하게 하려면 이런 탑이 1000개나 필요합니다. 其实我们可以看到，像在西安这样一座城市，可以算是中大型城市吧。如果要净化整个西安的空气，那么我们需要1000座这样的除霾塔。我们对于我们来讲，可能这个还是不是那么现实的。从这个财务公共财政支出的角度，那另外一方面，这个是针对污染，它已经污染了以后，对于污染做出的一个处理，而不是从源头上去解决这个问题。 국민들은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불편을 감소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서울 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4등급과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한다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20%는 아예 3등급 차량까지 운행 제한하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차량 2부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사람도 70% 가까이 됐습니다. 이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너무 이제 시민들 눈치를 보고 정부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미흡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결국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일관되고 정책을 할 거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 배경에는 확실히 이만큼 저감할 수 있으니까 동참하자. 그리고 대중교통 인프라 제대로 갖춰놨으니 이쪽으로 대안으로 가라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각각이 모두 다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지구를
아이들이 마음껏 숨쉬고 뛰놀지 못하는 세상. 방독면이 필수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득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엄마 어릴 적에 마스크는 오직 질병 예방용이었다는 것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사회엔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10년 후면 지금 청소년들이 20대가 될 것이고 그 이후 평생을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미세먼지 감옥에 갇힌 삶.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이민을 준비하는 20대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을 본다고 해도 몇 년, 몇십 년 걸릴 것 같고 진짜 한국엔 다시 안 들어오고 싶다는 마음으로 내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미세먼지의 3가지 의문점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게 많습니다. 대기도 권역별 관리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서해안은 중국으로부터 영향이 크고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고요. 따라서 이런 권역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정부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용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현실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미세먼지는 우리가 함께 이제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 국민들이 해줘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푸른 하늘과 소풍의 설렘을 되찾아주는 것. 무엇보다 시급한 우리의 과제입니다.